그녀는 늘 웃고 있었다. 광고 속에서도, 드라마 속에서도, 인터뷰에서도 국민 여배우라는 수식어가 그녀와 함께였고 수많은 사람이 그녀를 보며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쩌면 세상이 그녀에게 기대한 가장 무거운 연기였는지도 모른다. 2008년 10월 2일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다. 최진실, 모두가 사랑한 그 배우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뉴스가 전국을 뒤덮었다. 그날 아침 그녀의 집 욕실에서 발견된 몸, 그리고 침묵. 그녀가 남긴 메모에는 짧은 문장만이 남아있었다. 이젠 정말 지쳤어요. 그녀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끝까지 몰아붙였을까? 이 영상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다. 최진실의 화려한 커리어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 잊혀진 고통과 그리고 우리가 외면했던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이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것은 깊은 상처와 끝없는 질문뿐이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 혼자였을까? 최진실. 그녀의 이름은 1990년대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상징이었다. 맑은 눈망울, 진심이 묻어나는 연기, 그리고 현실적인 캐릭터 표현으로 그녀는 단번에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광고 모델로 데뷔한 이후 그녀는 빠르게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최고의 스타로 자리 잡았다. 그녀가 본격적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된 계기는 1988년 드라마 조선왕조 500년 한중록에서였다. 이후 드라마 질투, 그대 그리고 나, 장미의 전쟁, 그리고 특히 2005년의 장밋빛 인생은 그녀의 인생작이라 불릴 만큼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이 드라마에서 그녀는 암투병을 겪는 엄마 역할을 맡아 실제와 맞닿은 연기로 깊은 울림을 남겼다. 영화에서도 그녀의 활약은 대단했다. 정동진, 마누라 죽이기, 남자는 괴로워 등 흥행과 연기력을 모두 인정받았다. 90년대 중후반 그녀는 CF 퀸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국민적인 인기를 누렸고 그 시대의 이상적인 여성상을 대표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대중이 기대하는 완벽한 여성상이라는 이미지 뒤에는 자신을 지켜야만 했던 한 사람의 고독과 투쟁이 숨어 있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배우 조성민과의 결혼과 출산, 이어진 폭행과 이혼 소송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이혼 후 그녀는 두 자녀를 홀로 키우며 연예계 복귀를 시도했지만 여론은 냉혹했다. 악성 댓글과 루머, 무자비한 언론 보도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소비했다. 그 중에는 자살설, 재혼설, 경제적 위기설까지 사실무근의 내용도 적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정신적, 감정적으로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공공의 존재로서가 아닌 인간 최진실로서의 고통은 점점 커져갔다. 그러던 중 그녀와 친분이 있던 지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루머가 온라인상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비보증을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그로 인해 그녀는 다시 한번 언론과 대중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이번에는 위로가 아닌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었다. 이 모든 배경은 결국 그녀의 마지막 선택으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이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가 만들어낸 참극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겪었던 감정의 무게, 혼란, 고통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었을까? 최진실의 삶은 누구보다 찬란하게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믿기 힘들 정도로 참혹했다. 그녀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영화처럼 반전이 반복되는 굴곡의 연속이었다. 영광의 시작은 우연한 기회에서 비롯되었다. 한 광고 제작자의 눈에 띄어 CF 모델로 데뷔한 그녀는 순수하면서도 강단 있는 이미지로 빠르게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이후 브라운관으로 진출하며 특유의 리얼하고 감정적인 연기력으로 여주인공의 전형을 바꾸어 놓았다.
1992년 드라마 질투는 그녀의 연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시청률 50%를 넘기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그런 정점에서조차 그녀는 끊임없는 불안을 안고 있었다. 너무 이른 성공은 동시에 이미지 가침이라는 딜레마로 작용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착하고 눈물 많은 여자로만 인식했고 다른 역할에 도전할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다. 연예계는 그녀의 진짜 얼굴이 아닌 대중이 원하는 국민 여동생, 이상적인 며느리감을 강요했다. 그녀는 변화를 시도했다. 영화 마누라 죽이기에서는 전형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나 거칠고 당찬 캐릭터로 호평을 받았고, 장밋빛 인생에서는 암투병 중인 주부 역할로 본인의 삶과 맞닿은 감정을 진솔하게 보여주며 다시금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그 어떤 연기 성과도 사생활의 파도를 막기엔 역부족했다.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은 2000년 조성민과의 결혼이었다. 두 사람은 스포츠와 연예계를 대표하는 세기의 커플로 불렸지만 결혼 후 반복되는 불화와 폭력, 결국에는 이혼 소송까지 이어졌다. 특히 법정에서 공개된 폭행 사실과 사진은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한 아이의 엄마로 연예인이 아닌 여성 최진실로서 싸워야 했다. 이후 그녀는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연예계 복귀를 시도했다. 하지만 대중은 냉담했다. 그녀가 나타나는 곳마다 쏟아지는 루머와 악플은 그녀가 아닌 이혼녀, 불쌍한 엄마, 문제 많은 연예인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연기로 증명하고자 했지만 복귀는 언제나 고단한 싸움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시련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웠다. 2008년 그녀와 가까운 지인의 자살 사건 이후 그녀가 채무 보증을 서줬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 언론은 검증 없이 그 이야기를 확대 재생산했고 온라인에서는 그녀를 책임자처럼 몰아갔다. 아무런 근거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침묵을 비난으로 해석했다. 결국 그녀는 그 모든 소문과 조롱, 외면 앞에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었다. 마지막까지 엄마로서 아이들을 생각하며 유서를 썼고 세상은 가장 슬픈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분명 드라마보다 극적이었고 그 안에는 수많은 진실이 소외된 채 묻혀 있었다. 최진실은 추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너졌고 그 무너짐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었다. 최진실의 마지막 순간은 너무나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더 큰 충격이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날 팬들은 그 어떤 사정 경고도 받지 못했다. 다만 그녀가 남긴 짧은 메모 한 장, 그리고 그녀가 잠들어 있던 욕실에 조용한 정적만이 남아 있었다. 이젠 정말 지쳤어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년간 누적된 정신적 압박과 고통, 외로움, 그리고 세상의 무관심이 빚어낸 절규였다. 그 절규는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연예인들과 여성들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녀의 죽음 이후 대중은 마침내 눈을 떴다. 수많은 언론은 사과문을 게재했고 정치권에서는 최진실법이라 불리는 실명제 댓글 제도를 추진했다. 그녀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한국 사회는 그렇게 빨리 악성 댓글과 사이버 폭력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0년 그녀의 동생인 최진영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누나의 죽음 이후 깊은 우울증에 빠졌던 그는 끝내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이로써 한 가정은 두 사람을 잃었다. 대중은 다시 충격에 휩싸였고 누나의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던 그의 모습은 또 하나의 상흔으로 남았다. 사람들은 물었다. 왜 그녀는 혼자였을까? 왜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녀가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을까? 그 답은 그리 복잡하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해야 했고 씩씩해야 했고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하는 국민 여배우여야만 했다. 대중은 그녀를 위로하면서도 동시에 감시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평가받았고 조금의 약함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심지어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조차도 도마에 올랐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종종 말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사람처럼요. 그녀가 남긴 유산은 단지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국 사회에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지금도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통한다. 그녀의 장례식에서 동료 배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진실이는 마지막까지 참았어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몰랐던 죄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며 더 이상 누군가를 침묵 속에 몰아넣지 않기를 바란다. 최진실의 이야기를 되짚어보는 동안 우리는 단순히 한 배우의 생애를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한 사람에게 얼마나 잔인할 수 있었는가를 목격하게 된다. 그녀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국민 여배우라는 칭호를 넘어 그 시대의 여성상이자 정서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다. 우리는 그녀를 통해 위로를 받았고 희망을 보았고 때론 우리의 슬픔을 투영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녀가 약해졌을 때 우리는 등을 돌렸다. 이 채널은 그녀의 연기력, 업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그녀가 세상에 남기고 떠난 침묵의 메시지에 주목한다. 그녀는 살아있을 때 수많은 배역을 통해 여성의 삶, 모성애, 희생에 표현했지만 정작 본인의 고통을 연기 밖으로는 풀어내지 못했다. 그녀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끝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거울이었다. 댓글 하나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소문 하나가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 이 당연한 진실을 우리는 그녀의 죽음을 통해서야 비로소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묻고 싶다. 그때의 우리, 정말 괜찮았을까? 이제라도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최진실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이 떠오르나요? 그녀의 웃는 모습이, 말투가, 드라마 속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이 채널을 통해 기억 속에 묻힌 별들을 하나씩 꺼내어 그 빛을 다시 전하고자 합니다. 그 빛은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녀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녀의 눈빛과 목소리는 여전히 기억 속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드라마가 끝난 뒤에도 잊히지 않는 대사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울린 한 장면처럼 최진실은 그렇게 기억 속의 별로 남아있다. 우리는 그녀가 남긴 수많은 작품과 순간을 통해 그녀의 진심과 삶의 무게, 그리고 침묵 속 외침을 뒤늦게나마 이해하게 된다. 누군가는 말한다. 어떤 이야기는 절대 알려지지 않았어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알려져야만 했고 기억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그녀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를 바꾸는 불씨였고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을 얼마나 잘 보고 있는가? 우리는 아직도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충분히 들으려 노력하고 있는가? 최진실이 남긴 유산은 단지 연예계의 한 페이지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자 교훈이었다. 가끔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그녀의 옛 드라마가 나오면 그 시절을 떠올리며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있다. 아마 많은 이들이 그 순간엔 그녀를 배우가 아닌 우리의 언니, 딸, 친구, 어머니로 느낄 것이다. 그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살아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기억 속의 별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조금 멀리 조용히 빛나고 있을 뿐이다.